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기쁨으로 우리 한 목사님과 또 임원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시작해도 됩니까? 저게 나옵니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제 컴퓨터를 좀 가져와서 그걸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 차 뒤에 할렐루야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말로 때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국 70주년과 문재인의 반역 쿠데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20분 정도는 자유토론을 하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홍해 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물을 건널라니 빠져 죽겠고, 뒤에는 문재인의 이 종북 좌파 간첩단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걸 제가 산에 오를 때마다 산에 밟히는 나무의 뿌리,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dry ground로부터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 성경학자는 번역을 뿌리라고 안 하고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산이고 부평고등학교를 나와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받고 전투기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미래군대학원 NPS 전자공학 석사를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대구 전투 비행 대대장을 중년 시절에 했고, 대령이 돼서는 공본 전쟁 연구과장, 합참 전쟁 모의과장, 목회과장이죠. 공본 전략 기획과장, 그리고 18 전투 비행 전대장, 13 기상 전대장, 공본 전략 기획처장.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을 연구하고 전쟁을 시뮬레이션 하는 대로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 자리에 앉히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완스타가 되고 나서는 합참 2장 비서실장을 했고, 제8 전투 비행 단장, 합참 군사정보 차장을 하면서 땅굴을 덮는 일에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돼서 공군 감찰실장, 정책홍보실장을 하다가 공군 군수사령관으로 가서 2010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던 영화가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포스트를 따서 영화 제목이 더 포스트입니다. 거기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캐서린과
괜히던가 하여튼 그 두 주인공이 나와서 벌어지는 얘기가 1965년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1급 비밀인데 결론은 월남전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땅굴로 기어 나와서 미군들을 죽이는데 이걸 당할 재간이 없다. 이 보고서가 65년도에 쓰여졌는데 71년도까지 국민들은 모르고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보내서 계속 죽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저 비밀을 입수해갖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저 비밀을 입수해갖고 이걸 또 폭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거기에 여성 CEO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나라는 구하자. 이렇게 해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것을 보도하고 이제 닉슨이 간첩죄를 걸어갖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보도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대법원에 이것을 상정해갖고 대법원이 6대3으로 닉슨을 손을 내리게 하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손을 들어서 이제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합니다. 그래서 월남전이 종전의 절차를 밟아가고 사우스 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종말로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끝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더 포스트와 같은 영화를 만들 신문사와 텔레비 방송국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어느 한 신문사가 보도한다고 하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이 보도할지는 몰라도 다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땅굴의 현 주소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정부는 땅굴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미국의 군대는 땅굴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음. 1997년 2월 2일 날 황장여비가 귀순을 합니다. 황장여비가 위장 귀순인지 실질 귀순인지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저는 위장 귀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와서 대한민국에 5만 명 정도의 고정 간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 양반의 힘을 빌어서 1명, 10명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양반은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라고 하고 무엇을 했겠느냐? 97년도, 98년도에 김대중이가 집권합니다. 아마도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황장여비가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1980년 5.18 당시에 총을 거꾸로 메고 우리 정보 요원들을 잡아가는 이 사진을 이 사람이 바로 황장여비였다. 5.18 때 광주의 현장에 내려와서 보안 요원을 하고 있었다. 이게 지만원 박사가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고위급이 돼서 왜 귀순했느냐? 이게 퀘스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와서 북한에 있는 땅굴, 사실 저건 땅굴이 아니죠. 지하철도 내지 지하도로입니다. 지하도로가 600km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km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해갖고 5개 되면은 5, 20, 5일은 5 해갖고 600km가 되죠. 이게 황장엽 씨가 그린, 이게 한 600km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지하철은 100에서 150m 다니지만 비밀 땅굴, 비밀 지하철도, 지하도로는 300m 밑에다가 뚫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사람이 황장엽입니다. 자, 다음. 이종창 신부님이 육군의 26위원회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땅굴 찾아라. 이 명령을 받고서 자문위원으로 헬기 타고 집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땅굴의 현황입니다. 자,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땅굴망이 이렇게 2가닥, 3가닥, 4가닥으로 내려와 있다. 이게 90년대 초까지 이분이 다 해갖고
발표한 책의 내용입니다. 이 양반 이종창 신부님이 직접 쓴 요 메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발견된 짧은 4개 땅굴은 장거리 땅굴을 안전하게 완성하기 위한 교란 작전임. 이렇게 쓴 분이 이종창 신부님입니다. 자, 그러면 1땅굴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일자가, 요게 2땅굴이고, 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땅굴, 여기 2땅굴, 요게 1땅굴, 여기서부터 일련번호 1, 2, 3, 4, 5, 6, 7, 17번을 매겼는데, 발견된 2땅굴 철원에, 그 다음에 1땅굴 판문점에, 그 다음에 4땅굴이 여기 있죠. 17번에, 양구에 있는 4땅굴, 그 다음에 3땅굴이 어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견해낸 사람이 이종창 신부님이고, 김일성이가 속이기 위해서 4개의 땅굴을 일부러 보여줬다. 이게 이종창 신부님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과 국방부는 또 정부는 땅굴을 절대 아직까지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여기가 그 신촌 있는 가좌역입니다. 가좌역에 밑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공사하던 그 밑에 땅굴이 붕괴되면서 같이 깔아앉은 겁니다. 이것도 덮었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이와 김관진이가 이걸 덮습니다. 김장수가. 이게 석촌호수에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땅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땅굴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속촌에서 생겼던 겁니다. 자, 이게 생기는 이유가 2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석회성 무슨 자연 이 구멍이 생겨갖고 생길 수가 있고, 땅굴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여기 가서 다우징을 해보면 땅굴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굴이라고 저는 선언하는 겁니다. 자, 석촌의 지하차도 바로 밑에, 요게 이제 지하차도 요 위로 이제 차가 다니는 겁니다. 요게 1.1m 두께입니다. 요 밑에 5×7 80m의 이 동공이 생겼어요. 박원순이는 이것이 자연동굴이다라고 하는데 자연동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최초에 연합뉴스가 발표했을 때 이렇게 라운드가 잡혀 있죠. 기계로 팠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부터 얘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이의 부대가. 그래갖고 이렇게 막 깎아 내려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도됐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깎았어요. 이걸 깎았어. 그리고 여기에 이름 모를 원인에 거대한 시멘트 이로 막아놓은 4m, 5m 직경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밑으로 요 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 흙이.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를 박원순이가 시멘트 덩어리로 막아놨어요. 제가 유튜브로 이거 밝혀라. 이 시멘트가 왜 생겼느냐. 싱크홀 생기면 시멘트 덩어리가 생기느냐. 이게 증거입니다. 명백한 에비던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육군본부, 국방부는 땅굴을 덮어야 되니까 이거를 가서 제기를 하지도 않고 언론들도 다 눈감아 주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더 포스트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자가 없다.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증거 인멸을 해갖고 사각형으로 깎아버렸어요. 이걸. 자, 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2014년 8월 13일 날 최초 보도가 됐고 8월 20일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회원들입니다. 들어갔고 요자가 땅굴을 덮는 서울시의 공무원인지 이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그럼 이걸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공이죠. 그죠? 그러면 싱크홀 속에 이게 흙이었는데 흙 속에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싱크홀이 생기면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이놈이 거짓말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덮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20날 갔는데 요 자리에 김무성과 그 당시에 집권당의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15명 정도가 요 자리에 서갖고 사진을 찍어서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쇼를 합니다. 이 짓을 했던 현장이 5×7 80m 기계로 돌려갖고 흙을 파내서 이 밑으로 보내서 이 밑에 땅굴에서 이걸 썼다. 왜냐? 싱크홀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터지고 나면은 같은 재질의 흙으로 양쪽을 메워야 되는데 그 메우는 용으로 이걸 퍼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싱크홀이 여기 그 당시에 14개 15개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싱크홀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1km, 2km 되는 것을 사진 찍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이 흙을 가져다가 배치를 해놓고 갖다가 박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추론을 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땅굴 현황은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궁금해 하실 테니까 미군은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실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지 70주년인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8월 15일에 창건한 건국 대통령이고 초대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면은 초대 대통령 이 팻말을 빼다가 땅속에다 묻었다고 합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연결 상태가 한번 봐주시죠. 됐네요. 자, 기독교 정신으로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자유민주헌법을 제정했고 친미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를 나오셨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했습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 입법부 여기에 많은 지인들을 갖고 있고 또 프린스턴 출신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동료로 갖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건립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세워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공정신을 고양했고 좌익을 척결했는데 4.3 제주 폭동을 진압했고 25만 좌익을 숙정했고 그중에 군인 5만 명을 숙정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전쟁이 김일성과 이승만의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 북괴군 남침을 분쇄했는데 이때 빨리 미군을 파견하고 유엔군을 파견해라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프린스턴 동문들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인천 상륙 작전을 견인했고 또 메가더 장군과는 그렇게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당신이 메가더 장군과 이 교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죠. 어느 날 기습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 휴전을 하겠다고 했고 아이젠하워의 후임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해갖고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얻어낸 것이 뭡니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53년도에 체결했고 이제 발효는 54년도에 발효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평화를 유지하고서 살아가는 이 기반을 만드신 겁니다. 경제번영의 기반을 구축하셨다. 다음. 좌익에 의해서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이루어졌고 3.15 부정선거로 묻어버린 위협, 좌익 척결의 대통령에 대한 복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익에 의한 위협 복원이 관건인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하와이 기념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와이 기념관에도 가봤습니다.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에 기념관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회환, 이기붕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하게 혼자서 입후보했으니까 당선되는데 이제 이기붕 씨하고 또 누구죠?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붕 씨가 아주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고 여기에 3.15 시위대가 마산경찰서를 점령하고 4월 11일 날 김주열이라고 하는 17살 학생의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것이 마산중앙부두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4.19를 점화를 해갖고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1년 후에 5.16 군사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제 좌익의 표적이 돼서 그렇게 묻혀버리셨습니다. 다음. 김일성, 세계의 살인마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인민민주주의 북조선을
1948년 9월 9월에 창건했습니다. 8월 15일과 9월 9일이 어떻게 대비되나를 한번 보시죠. 자, 다음. 김일성의 악업, 독립군 김일성 장군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김성주지요. 김성주인데 김일성 장군의 위협을 도용을 했습니다. 1937년도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 군들을 한 100여 명들을 무찌릅니다. 김일성 장군이 이걸 자기의 업적으로 가로채갖고 김일성 장군을 하면서 1998년도에 동아일보 회장 김모 씨는 이때 호회가 발부가 됩니다. 동아일보 37년도에 이 호회판에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금판으로 만들어갖고 98년도 김대중이가 집권하자마자 가서 상납하고 동아일보는 종북 간첩단이 끌고 가는 동아일보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1950년 6.25 전쟁 범죄죠. 600만의 동족 애국군을 살해한 살해범이고 한반도 분단의 사실상 책임자가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놈이죠. 적화 통일을 위한 핵미사일 땅굴을 지속 개발해갖고 90년대 초에 모난의 행군 3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더러는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35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때 왜? 이때 이 핵과 미사일과 땅굴을 지속 개발한 겁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북쪽에도 약 600km에 김정일이가 도망갈 이것을 다 김일성 때부터 팠다는 거죠. 파서 600km에 300m 지하에다가 지하 도로를 건설한 자가 김일성입니다. 김정일이고.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했죠.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2000년도입니다. 박지원 장관이 이끌고 와서 언론인 46명이 그래서 뭐라고 5개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중에 제2항이 뭐냐. 우리는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는다. 이 언론이 우리는 북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넣어갖고 이 46명이 이제 사인을 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때부터 북을 위해서 충성하는 언론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일을 도발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시켰고 11월 23일 날 연평도 폭약을 했습니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놈이니까 여기다 쓴 겁니다.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개입합니다. 4.13 총선 그리고 5.9 대선 그리고 또 4월 13일 지방선거 이것이 다 전자개표기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진행됩니다. 자, 전 세계 KBS, MBC, SBS 출구조사를 같이 해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같이 합니까? 서로 틀리게 하면은 국민들이 SBS가 맞네, KBS가 맞네 이럴 테니까 세 개를 다 묶어갖고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출구조사해갖고 같이 발표하라. 이것부터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린 것을 김정은이가 지금은 조직적으로 하고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에서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만 씁니다. 최근에 이라크가 이것 들통났죠. 또 필리핀이 이것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팔아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푸틴에게 팔아먹었어요. 푸틴이 83%로 대통령 3선에 당선이 되는데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은 문재인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4월 27일 날 1차 남북 판문점 회담, 5월 26일 날 2차 문재인 월북 회담, 이거 정상회담이라고 제가 안 썼어요. 이거는 실정법을 어기고 간 월북 회담입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날 3차 문재인 방북 회담이 이루어질지 아마 다 셋업이 되고 발표만 늦어질 겁니다. 문재인 북조선을 한반도 유일 국가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9월 9일 날 북조선 창건, 북조선 국가 건립 70주년에 그 자리에 서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창건된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한반도에서 창건된 것은 그건 맞다 하는 것을 문재인이가 가서 그 자리에 서면은 이거는 문재인 끌어내려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의의가 없으면
대한민국 5,200만도 또 650만 명 대한민국 해외 동포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의가 없으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를 두고 불의라 하고 불의를 두고 정의라고 하면은 이건 불의한 민족입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 거짓 선언을 했죠. 무력 불사용 불가침 합의하자. 단계적 군축 실현하자. 올해 종전선언하자. 9월 9일 날 시진핑이 끌어들이고 문재인이 끌어들이고 종전선언을 미국 없이도 우리가 먼저 한다.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커요. 평화협정 전환하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 이건 공갈이죠. 이건 아주 공갈 염소똥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 평화체제는 사기죠. 대사기. 다음. 자, 문재인의 대한민국 죽이기 행보를 보면 서울 북방에 무장 해제를 합니다. 이제 서울 북쪽에 있는 DMZ의 GP 최전방에다가 경계 초소를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겁니다. 밤새 지키는 겁니다. 이거 98개소를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김포반도에서부터 그 들어오는 한강 하구에 이 철책선을 다 헐었어요. 거기를 지키고 있던 우리 경계병들을 다 철수를 시켰어요. 밤에 대부대가 그쪽으로 들어오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서북 5개 도서에 해병대를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곧 가시화될 겁니다. 이 짓을 하는 자가 간첩 문재인입니다. 서울 북방 무장해제. 1만원 최저임금으로 경제를 해체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문 닫게 하고 있고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증거다. 저걸 가지고 간첩이라고 안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전기 연결하셨죠? 자, 이승만의 후임자 문재인과 김일성의 직계 존속 김정은이 합작하며 전개하는 우리 민족끼리 적화 통일의 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으로서 대놓고 작당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월 15일 이 경축하면서 광화문 애국시민 통합을 촉구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님 하신 말씀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일치 단결하여 국민 저항권을 청와대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했더니만 이것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걸 이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갖고 이걸 했습니다. 그 이전에 8월 3일 날 제2회 국민저항권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석구 변호사님, 지만원 박사님, 손상면 대표, 한성주 장군이 발제를 하고 이런 것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자, 국민저항권이 답이다. 이 대구청에서 만들어서 8월 15일 날 이걸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 플래카드를 들고. 다음. 문재인 퇴진. 국가 파괴 종북 정권 끌어내야 국민 산다. 이걸 또 북한 석탄 밀수 정권 끌어내야 국민 산다. 다음.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저항권의 근거다. 우리가 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이 모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3.1절 150만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이 당시에 30만이 모였는지 40만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150만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광훈 목사는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했나. 강강수월래만 하지 않았나. 요번에 또 할 때는 제발 쳐들어가는 국민저항권을 발휘하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 수만 명 왜 모였던가. 박관용, 노재봉, 장경순, 김재창 지휘부도 강강수월래만 하지 않았나. 강강수월래는 빙빙 돌기만 했지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장, 비폭력,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침묵 말고 수수방관 말고 8.15엔 모두 광화문에 모이자. 강강수월래 리더십을 배격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저항권으로 국가 파괴 주사파 욕도를 끌어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8.15 행복 70주년 전 국민 광화문으로 모이자. 국민저항권 발휘하여 주사파 정권 몰아내자. 다음. 8.15 집회 보수 괴멸을 확인한 집회였다. 그 이유 교회별 뿌리 모임을 가졌다. 수련회를. 저 제일 큰 이영훈의 교회 순복음 중앙교회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다. 즉 우리 교회는
광화문에 안 나간다 선포했습니다. 또 큰 교회들마다 수련회를 했습니다. 8월 15일 국민저항권 발휘하자라고 외쳤지만 교회가 다 돌아섰습니다. 자기 힘으로 돌아섰겠습니까? 공작에 의해서 돌아섰겠습니까? 광화문 5개소에서 분열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 안 간다. 우리끼리 한다. 여기에 또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누구라고 하면 아는 목사들이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27,5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해도 국민저항권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27,500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다. 이 경찰 추산입니다. 문재인 공원 보수를 불태우겠다가 확인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도 돈을 뿌리고 압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괴멸을 확인했다. 더 이상 보수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자 의미가 없다. 다음.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다음. 국가 반역의 문재인이가 구구절 평양 사열 때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북한국 건국 70주년 경축, 자국 건국은 부인, 언론들 일제히 지지 보도, 시진핑이가 온다고 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자. 이렇게 해서 패널들이 나와갖고 이걸로 몰아가면서 할 겁니다. 왜? 김정은의 지령이기 때문에. 다음. 김병준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노무현 시절에 정책 실정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명진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자가 아니겠는가. 임명진이 도시산업 선교회를 하면서 70년대 80년대 도시산업 선교회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직장이 도산을 했다. 그래서 도시산업 선교회가 도산을 창출하는 해다. 이걸 만들었던 자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가고 한국당의 횃불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던 과거를 김병준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유민주를 이 사람이 버리면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은 별 저항 없이 추진될 것이다. 이것이 9월달, 10월달에 벌어질 개헌입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 문재인 계엄령 수사의 목적, 송영무 국방을 교체하든지 충성 다짐을 한다든지 충성 다짐을 받는 쪽으로 귀결이 났죠. 교체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니만 군부 줄 세우기, 충성 맹세. 그렇게 해서 기무사령관부터 바꿔치우고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무사령관으로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 반발 사전 정리, 개헌을 하든지 9월 9일 날 평양에 가서 사열대 앞에 서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군부 반발을 못하게끔 사전 조치가 계엄령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자, 협치하고 이제 문희상이 추미애 김성태가 떠들고 있는데 이 목표는 개헌입니다. 협치 통해 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게 문희상이가 7월 달에 국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선포한 말입니다. 추미애, 김병준과 협치하자. 개헌 추진하자. 그 다음에 김성태, 5개당 협치, 개헌 추진하자. 그래서 이 개헌에 사람 중심, 근로인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연방제 고려 인민민주공화국, 국호도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방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이 포석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음. 문재인의 적화통일 방안이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화해협력한다, 남북연합한다, 이체제 이정부로 간다, 그리고 통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운영. 그래서 공동사무처를 이제 두는 것은 이것은 유엔의 제재에 어긋난다. 이게 이제 미국의 현재까지 나오는 입장인데 이 짓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뺀 민주주의도 싣고 자유민주주의도 싣겠다. 이렇게 아주 애매꾸리하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사실상은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고 헌법에서는 삭제될 확률이 큽니다.
역사 교과서 얘기입니다. 인민민주주의로 전환 의도, 영토조항, 헌법 3조 교과 내용을 아예 삭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을 알리질 않고 있고, 또 헌법 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건국,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정부 수립하면 국가가 수립되는 겁니까? 의회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어야 되죠. 삼권 분립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가 수립 48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정부 수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국가 수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9월 9일 날 최종적으로 판명이 납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에 의한 포석이 역사 교과서에 미리 반영해서 가고 있다. 다음, 문재인이가 3월 26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이 전자결제를 함으로써 이걸 올려보냈죠. 이 이전에 3월 19일, 20일, 21일 사흘간에 걸쳐서 조국이가 이 3월 26일 날 결제할 것을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했죠. 미리 앞서서. 자, 그랬을 때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됩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만원 박사님의 17년간 공적이 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 헌법에 들어갔는데 5.18 공격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3.1절 공격하고 4.19 공격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거 못하게 6월 민주화 운동에 포함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입니다. 완벽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로인민, 이것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공무원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공무원이 자탕 이 사회주의 혁명의 이 전위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지방 분권 국가 지향, 이게 바로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사람 중심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내를 3월 26일 날 드러냈습니다. 북한 헌법 사람 중심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사람 중심 하면 저놈이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 사람이 인민대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이 근로인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사람 중심, 요거하고 맞아떨어지고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 이 네 계급을 지칭한 겁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농민만 있었는데 군인에서 사병,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근로인태는 하급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음. 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따라서 사람 중심, 근로인민대중, 인민,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국가는 착취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프롤레타리아의利益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따라서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 헌법과 일치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언론은 이미 북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장악해갖고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이 돼버렸어요. 남과 북의 언론사, 이게 아까 말씀드린 5개 항 중에 제2항입니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재하기로 한다. 2000년도 8월 11일 최항래, 이 사람이 누구죠? 한겨레 회장이었죠. 노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이가 우리 언론 46명을 대표해서 최항래가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은 종북 간첩단의 언론으로
김정은의 지령을 밟는 언론이 돼버렸어요. 그 유명한 이름을 한번 보죠. 다음. 박지원, 최학래, 박권상이, 리종대, 차일석이, 금창태, 로성대, 송도균이, 장준봉이, 송병준이, 남선현, 표완수, 백인호 46명이 사인하고 간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봉화 초대소에서 7박 8일간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 긴 밤을 미인계에 농락당하면서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지원 언론사 방북단 북한 대화 내용 공개 협박 2012년 6월 12일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2012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대선에 돌입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종북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발언을 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북한에 협박한 내용입니다. 이걸 잘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조선닷컴 이용수 기자가 썼는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1일 공개 질문장에서 정부 여당,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 인사들 외에 요놈들도 들어가서 미인계 접대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1998년 방북한 동아일보 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판을 만들어 갖고 가서 이제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회장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방북한 국내 언론사 46명 사장단에 대해서도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당시 북측은 외국 정상들에게 제공하는 봉화 초대소를 사장단에게 내줬고 언론사 사장단은 북한 언론기관 대표들과 상호 비방 중지 등 5개항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었다. 이게 고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 똑바로 해라. 박지원 네 컨트롤 똑바로 해라. 이것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공갈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도 공갈을 치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를 도와서 2002년도 5월 달에 평양에 들어왔던 4명의 문고리 4인방, 정윤회 그 당시에 비서실장과 문고리 4인방,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니들 향응 받았지? 그리고 그 비디오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봤지? 그러므로 니들 종북 척결이라고 하는 말 하고 다니면 니들 없어. 이 공갈을 치는 겁니다. 어디서 벌어졌죠? 봉화 초대소에서. 여기 이놈아들이 얘기하잖아요. 북한 언론기관 대표들과 어디서 봉화 초대소를 사장단에게 내줬다. 여기서 국가 반역의 행위가 벌어졌다. 라고 서기국이 공갈 치는 겁니다. 입 다물어라. 종북 척결 간첩 잡겠다. 이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야당도 이미 적화가 됐습니다. 사기 탄핵에 함구하고 있어요. 234명 중에 63명이 한나라당, 113명 중에 63명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자들이 함구하고 있어요. 5.18 폭동 국개군 투입 함구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경제 안보 파괴 함구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함구, 5구 대선 부정선거 무효 함구, 언론과 야당 브레이크 기능 상실. 이게 말이죠.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야당과 언론이 여기에 침묵한다는 것은 기적. 그죠? 아까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걸 다 찍어 누를 힘이 지금 언론사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홍준표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아까 3월 26일 날 문재인이가 국회에다가 전자결재를 해서 개헌안을 던졌죠. 그 이전에 조국이가 3월 19일, 20일, 21일 날 대국민 이것을 브리핑을 하죠. 개헌안을. 그랬을 때 홍준표가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참석하는 자는 들어가기만 하면 제명하겠다. 그래서 113명에 그 당시 112명이었던가 이 자당 국회의원들을 묶어놔요. 개헌 그러니까 이게 물건 다 갚아래요.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김병준이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올해 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권을 보장하겠다. 이러면 김병준이 저자는 삭구라고 도적놈이고 자유민주를 배반하는 자다. 아까 그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개헌 국민투표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지금 234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 홍준표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김병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 전자개표기 자유민주의 단두대 거대한 단두대 전자개표기 단두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들 원하는 대로 75% 이상이 찬성했다. 80% 이상이 찬성했다. 이게 단두대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 공고 20일,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60일 이내니까 이걸 10일로 줄이고 이것도 30일 이내니까 10일로 줄이면 40일 이내에 국회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12월중 국민투표 강행이 가능하다. 다음 연방제 통일 국민투표 남북한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 통일국가 전환 한미 상호 방위주의 폐기 이게 가면은 바로 전자개표기 찬성 조작 가능. 다음 미국이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장기전으로 임기 내 2020년도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다. 북핵 폐기의 유일한 방법이 뭐죠? 니고시에이션입니까? 바밍, 디스트로이입니까? 바밍, 폭격밖에는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폭격밖에 없다. 이 공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끌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론으로 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거짓말입니다. 협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시간을 벌고 트럼프가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단기전 남한적화 연내 사회주의 헌법 개헌해라. 그리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못하도록 코리도를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 코리도를 헐어라. 이렇게 해서 DMZ 북방에 있는 98개 GP를 철수하고 그리고 또 김포 반도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한강 하구로 들어오는 코리도를 헐고 그 다음에 서북도서를 헐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미 대북 심리전 방송은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은 단기전입니다.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개헌 가고 11월, 12월 달에는 국민투표 해갖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 땅땅땅 쳐지기만 하면 이제는 미군 고홈, 양키 고홈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다음. 자,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을 사업가나 전쟁 전문가나 이걸 돌립니다.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데 김정은이가 돌리는 이것은 단기전으로 9월, 10월 달에 승기를 잡는 이것이 개헌입니다. 국회 개헌 통과 이러면은 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액션은 9월, 10월 달에 맞춰져 있어요. 9월, 10월 달. 그 전에 이제 서북도서도 해병대를 빼낼 겁니다. 거기에 반면에 트럼프의 액션은 2020년도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트럼프의 액션을 단기전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의 관건입니다. 트럼프의 이 액션 주기 OODA 루프라고 하는 것을 2020년도까지 끌고 가면 망한다. 그 이전에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듯이 사우스 코리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OODA 루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앤드루 킴이 제대로 보고할까? 이 사람들도 북한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데 봉화 초대소에 저 봉가를 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나? 이게 제 의구심입니다. 왜? 그걸 하는 데는 김정은이가 전문가니까. 김영철 대남 통일전선부장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들은 첩보로는 그 백두산 산삼주가 그렇게 효력을 발휘한답니다. 자, 이 백두산 산삼주, 요 속에 든 게 산삼입니다. 이게 시중에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건데 우리 이거 먹읍시다. 그리고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다음. 트럼프, 북핵 해결 앞당겨야, 남한 적화 방지에 총력 기울여야.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이 생각하지 못하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익,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이 어느 날 날아갑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 폐망교원 잊지 마시길 이렇게 썼습니다. 네, 다음. 향후 보수운동의 방향, 백악관에 집결해서 시위하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백악관에 트럼프를 움직이고 볼턴을 움직이고 이제 이 북통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민족이 대동단결해갖고 하자. 김정은 조기 제거 꺼내, 한반도 자유통일을 꺼내, 문재인이 국가 반역을 선포. 우리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이거 선포하고 한민족 불임절을 기도합니다. 불임절. 에스더서가 1장에서부터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헤수에로 왕의 이제 이 왕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와스디를 패하고 그랬을 때 1인 시위를 제일 먼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1인 시위를 하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했어요. 유태 민족을. 그러니까 이것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 성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 니만 살겠다고 침묵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니를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니를 앉힌 거 아니냐? 니가 들어가서 이제 고해라. 왕에게 고해라. 이 1인 시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헤수에로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 지났다. 내가 들어가서 그자가 내한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네가 안 하면 네 가족은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해라.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헤수아랑을 만나니까 성경은 그날따라 아헤수아 왕이 30일 동안 안 찾았는데 이 왕비를 보니까 그렇게 아리따워서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기적이 벌어집니다. 1인 시위를 에스더가 아헤수아 왕 앞에 가서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하만을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소서. 네 소원이 뭐냐? 그거는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서 온 걸 또 얘기해라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 더 오십시오. 해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만을 죽이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만만 죽입니까? 10 아들을 또 죽입니다. 죽여갖고는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뭐 몇백 명씩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만 족속을 죽입니다. 하만이 어느 족속이냐? 아멜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 아멜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들어가서 좋은 양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아멜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사무엘이 와갖고 보고서는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고 이 짓 합니까? 하고서 칼을 가져다가 이 아멜렉 왕의 이것을 쳐서 두 조각으로 냅니다. 자, 그 역사를 했던 하만이 이제 에스더 또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렇게 파멸을 맞이하는데 저는 문재인이가 이 하만으로서 이 불임절에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8월 10일 국내 집회 보수 괴멸을 확인. 한성주 장군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보수 집회에 연사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 조기 제거만이 답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과 행동 이것을 2년 주기로 가져가면 망한다. 2개월 주기로 가져가서 2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이게 에스더의 전략입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민족이 죽는다. 재미 한국 동포의 대동단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